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구정 지나고 첫 라이브를 네,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또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가지고 네.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제작진 노력했는데 뭐가 회선이 문제가 있어서. 네, 아무튼 인터넷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프로그램이 또 애를 먹이는데 일단 얼른 수정해가지고 문제 없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구정은 잘 보내셨죠? 예, 설 계속 바빴어요 저는. 너무 일을 많이 하십니다. 네, 시즌 못 해가지고 좀 멍해지고 일이 진짜 많아.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에서 다뤄볼 사건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네. 첫 번째, 이거 할 말 많지. 네네. 우리 그 N번방 사건 네. 아마 구독자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네. 모르시는 분 없죠, 뭐 N번방 사건. 조주빈. 근데 제2 N번방 사건이 터졌어요. 피해자가 무려 234명? 예. 상당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가 나고도 또 이러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조주빈이하고 그때 그 채팅 분석 제가 했었잖아요. 방송에 나왔을 때. 그 자료 다 가지고 제가 다 봤거든. 그때 경찰청하고 뭐 방송국하고 협업해서 조주빈 잡으려고 달려들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그때 제가 맞췄어요. 그것도 방송에서. 걔 나이하고 20대 중반에 은둔형 외톨이. 그 SBS? JTBC가 JTBC. 예, JTBC에서 주로 했죠. 그때 그래가지고 자료는 이제 경찰청 동의하에 자료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다 받고 봤는데 그때 상황하고 별 차이 없어요. 지금 이 사건이요? 좀 이게 더 조직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조주빈이가 할 때는 조주빈이 주였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때 협업하는 애 세네 마리가 있었는데 네네네. 이거 너무 많아요. 얘네 조직 자체가. 이건 아예 완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조직원이 지금 14명을 검거했다고 나왔잖아요. 14명. 주도 한 애들만. 예. 그리고 10대가 11명, 20대 1명, 30대 1명. 이 30대 1명이 그 목사라는 놈, 그 놈 같은데. 아니 이 조직에 30대가 10명이나 되는 거예요? 한 명. 30대가 한 명? 예. 10대가 11명, 20대 1명, 30대 1명. 10대가 11명? 예. 가장 어린 최연소 나이는 15세. 조직원이. 이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원, 이 10대가 11명이나 된다. 예. 얘네 큰일 났어요. 일단은 피해자들 뭐 피해 입은 것 말고 얘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범단 아마 범죄 단체 결성으로 아마 할 거예요. 조직 범죄 아시잖아요. 예, 그거는 형량이 상당히 무겁죠. 그거 기본으로 10년 다 넘어가요. 그냥 하부 구성원도. 근데 이 15세는 또 촉법이래도 얘도 뭐 저기 성할 수는 없죠. 지금 15세면은 13세 만 13세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뭐 소년원이라고 가야지 이 정도면. 예. 그래서 좀 상황이 이런데 너무 크게 터졌어요. 그래갖고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 올해까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대요. 야. 이 조직 이름이 그래가지고 피라미드형으로 쉽게 얘기하면 맨 위에 사람, 그다음에 중간, 밑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조직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 목사라 불리는 총책 30대 한 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33세 A씨. 현재는 신상 공개는 안 됐는데 제가 볼 때 수사 끝나면 공개는 할 것 같아요. 조주빈이도 공개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사고를 친 건데. 그럼 제일 윗대가리가 30대. 예, 33세 A씨. 33세 A씨. 예, 그다음 20대 한 명. 아마 중간층인 것 같고, 그다음에 10대 11명. 11명. 예, 이렇게 활동한 거죠. 예. 참. 그러면 2020년 5월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조주빈 사건이 이 이후 아닙니까? 2020년 5월? 조주빈 사건 이 이전 사건이죠. 이전 사건이에요. 예. 조주빈 이때쯤인 것 같은데 기억이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조주빈 사건 났을 때부터 활동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조주빈 사건이 언제죠? 한번 검색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N번방이라고 하는 게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N이라는 게 수학 용어예요. 네. N. 무한대수의 N자 쓰잖아요. 네네. 무한으로 가는 숫자 N자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N번방이라는 게 뭐냐면 텔레그램에 무수히 많게 N차로 계속 만들어진다. 그래서 N번방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N번째 방이라는 게 N이 뭐 9,999개일 수도 있고 99,999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N번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텔레그램에서 지금 요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게 가장 심각한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자경단이라는 조직이 조지빈 사건 이후에.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12월 얼마 안 됐어요. 1년 한 2개월 수사했네요.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피해자 한 분이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서울청 그 사이버 수사대 지금 수사대로 돼 있죠. 거기 신고해가지고 이거 나 좀 도와달라 이래갖고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이 서버가 2년에서 3년마다 자꾸 이게 돌아다니잖아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있었다가 독일가 있었다가 두바이가 있었다가 지금 뭐 아르헨티나가 남미로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해당 국가에서도 서버가 있어도 뭐 회사에서 안 열어주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누군지도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그 독일 정부에서 2년 전에 정확하게 텔레그램에다 경고했잖아요. 너네 우리 그 독일에서 발생하는 마약 사건이나 성착취 사건, 그다음에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는 걸 안 주면 우리 독일 연방 정부에서는 너네 가만히 안 냅두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정부 중앙 정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텔레그램이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의 그 SNS 교류의 자유를 만들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영장을 통해서 뭐 자료를 달라든가 요청해도 우린 줄 수가 없다.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대화의 합법성, 불법성을 따지지 않고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되는 논리인 거예요? 걔네 입장에서 말이 되는 논리죠. 걔네 입장에서는. 근데 걔네는 사기업이잖아요. 기업은 기업인데 걔네가 뭐 수익을 그렇게 많이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원래 자체가, 아시잖아요. 이게 러시아의 그 수학천재 형제가 만든 거잖아요. 걔네가 그 온라인 그 기업 해갖고 기업에서 러시아에서 재벌이 됐고, 재벌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의 KGB라고 아시잖아요. 네네. 그게 이름이 FSB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방 보안청 이쯤 되는데, FSB에서 그 푸틴을 대상으로 이렇게 반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텔레그램에 몰려가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텔레그램 만든 거 자체가 원래는 그 사내 SNS 메신저였어요. 그 통신회 이게 온라인 회사에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의 사이버 내부 통신망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FSB에서요, 그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모든 메신저를 다 사찰을 한대요.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가 다른 외국계 그 오너들의 그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래도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걸 정부에다가 다 공개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 고객이 뭐 중국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부 직원끼리 안전하게 하려고 만든 건데, 이게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안성이 상당히 예. 좋게 만든 거. 뛰어나고 나 폭파되면 뭐 뒤에 자료도 찾을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자기들이 사찰 못하는 SNS 메신저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게 난리치니까 이제 본사를 독일로 옮긴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했고 독일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큰 어쨌든 그 SNS 메신저 가장 큰 게 넘어온다고 하니까 뭐 기업의 어떤 수익 창출 차원에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유치를 했는데 하고 났더니 독일 내 그 온라인 범죄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텔레그램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는 이거 안 내놓으면 가만히 안 냅두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자료를 받아간 데다가 작년에 아시겠지만 그 창업자가 그 프랑스 드골공항인가 거기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연방검찰청에 체포됐잖아요. 프랑스에서. 아 진짜요? 네, 체포됐어요. 체포돼갖고 이거 자료 내놔. 프랑스 지금 마약 범죄하고 성착취 범죄 자료 내놔 그랬더니 그 설립자 그랬대잖아요. 그 젊은 친구가. 난 못 내놔요 그랬더니 그럼 여기서 종신형 살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다가 이제 석방이 됐어요. 바로. 석방이 된 이유는 뭘까요? 프랑스 정부에다가도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텔레그램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이 최근에도 그 뉴스에 나왔는데 발표한 게 뭐냐면 너무 심한 마약 범죄나 성착취 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무기 거래 있죠.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뭐 명단을 요청하거나 연락처 확인을 요청하면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일환으로 된 거라고 봐요 저는. 아 이게요? 네. 지금 이게 공개된 게?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고 잡은 게 그런 일환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래서 경찰청에서 1년 동안 수사해가지고 텔레그램에서 자료를 제공한 예, 거예요? 지난해 9월에 제공했다고 발표했잖아요. 9월에 다 싹 다 발표한 거죠. 그래서
국내 최초 사건이에요. 텔레그램한테 회신받은 사건은요. 이 사건이었고 총책인 A 씨 아까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실제 목사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네네네. 별명이. 예, 조주빈이 같이 뭐 나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목사라는 총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잡았는데 잡고 났더니 진짜 웃긴 게 지들끼리 있잖아요. 계급 있는 거라. 예, 그래갖고 목사 얘가 이제 얘를 중심으로 해갖고요. 밑에 있는 이제 핵심적인 멤버들을 집사라고 부르고요. 집사님.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실행해갖고 아이들 착취하거나 이제 뭐 끌어오거나 하는 애들 전도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처음에 피해자로 들어갔다가 가해자로 좀 넘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 이렇게 자기가 처음에 피해를 입다가 내가 잘못일 테니까 나도 같이 멤버 해주죠. 이런 미친 애들이 있거든. 이런 애들을 이제 예비 전도사라고 해갖고 이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경찰청에서는 정확하게 핵심 멤버 14명 이렇게 체포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경당 내에서 지인 능력방을 또 운영하는데 이게 문제거든. 지인 능력방. 딥페이크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인을 능력 보인다 그래서 아는 사람 능력 보인다 네, 그러는데 네, 네, 주로 이제 딥페이크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을 해갖고 올리는 경우도 지인 능력에 해당돼요. 딥페이크는 이제 합성하는 건데 그렇죠. 합성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 쪽팔리게 하는 게 지인 능력이니까. 참 그게 우리가 지인 능력은 이제 이 사람 전혀 모르게 얼굴만 어디서 SNS나 이런 데서 따와가지고 네. 마치 그 사람이 성행위를 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뿌린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지인 능력이. 그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 거예요. 지인을 능력 보이면 다 지인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했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는 딥페이크물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요 시스템 내에서는. 그래갖고 텔레그램에서 명단 다 제공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73명이 특정이 된 거라. 그래서 40명은 피해자가? 예, 아니 가해자죠. 가해자가요? 예, 그러니까 여기 주요 조직원 말고도 여기다 올린 애들. 예. 그러니까 나 이 사람 능욕하고 싶어 네. 하면서 의뢰를 하거나 했던 사람. 네, 자기들이 만들어 갖고 올린 거예요.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들었어. 예, 만들어서. 그 텔레그램 내에서 보면 유료로 지인 능력해주는 서비스하는 그 사이트도 따로 있고요. 요 사이트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 그 외국에 이제 그 인터넷 그 사이트 중에 AI 치면 뭐 어플이나 사이트 수천 개 나오잖아요. 지금 AI 회사가 되게 많아서. 근데 거기서 AI 윤리 규정 같은 거 적용 안 한다고 나와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같은 거 써보셨어요 혹시? 네. 그러니까 챗GPT나 아니면 코파일럿 이런 거 있잖아요. GPT 쓰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서비스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써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한 뭐 장면을 사진으로 만들어 달라고 안 한다던가 만들어주죠. 그다음에 글을 좌우지간 나쁜 거 욕설이나 네네. 들어가면 안 해주죠. 다 아임 소리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는 왜 그러면 AI 윤리 규정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윤리 규정은 지금 현재 거의 이제 정착이 돼가고 있는데 EU부터 해갖고 뭐 미국 같은 이런 그 온라인 지금 선진국들이 AI 윤리 규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국가 대표들이 모여서 협약을 해갖고요. 네네네.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요. 네네. 제시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성착취 딥페이크나 아니면 성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범죄 관련된 거, 범죄 관련된 것도 치면 잘 안 나와요. AI에서 걸러져 버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기 때문에 딥페이크물을 못 만드는데 네네. 이게 이제 인도하고 중국 같은 데는 이렇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린 AI 윤리 규정 준수 안 해. 네가 원하는 거 그 답변도 다 만들어 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해하는 법으로 쫙 나와요. 그러니까 윤리 규정 도입 안 된 AI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진 하나 집어넣어 놓고 이 여성의 사진으로 뭐 이런 방식으로 성관계하는 장면 만들어 봐. 그럼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만드는 게 지금 73명이란 얘기지. 야, 그래갖고 40명을 검거했고 이 중에 한 명은 좀 세갖고요. 구속 송치 바로 했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죠. 야, 근데 이게 이제 열받네. 피해자가 234명이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남성 피해자가 84명, 여성 피해자가 150명, 10대 여성 피해자가 46명, 20대 남성 피해자가 23명, 20대 여성 피해자가 4명 뭐 이러거든요. 네. 아니 이게 지금 남성 피해자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남성 피해. 그러니까 남성 왜 엠번방에서는 다 여성했죠. 네. 다 여성했죠. 근데 이 남성 피해자라는 거는 남성 피해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점 잡힌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회원으로나 이렇게 참관자로 들어와 갖고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보게 하면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질렀으니까
일단 저기 너 신상 정보 좀 내놔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신상 정보를 줘야지만 그 안에서 그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컨텐츠를. 그러니까 보고 싶은 이제 10대나 20대 남성들이 들어갔을 때 너 신상 정보 보내봐. 그럼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이거 주민증이나 학생증 있으면 찍어 보내. 저기 운전면허증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놓고 네, 그래 찍어서 넣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너 지금 우리랑 똑같은 범행 공범이야. 저질렀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너는 여기 들어온 거 다 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한동안 놀이터식으로 놀게 해놓고서 캡처해놨다가. 야, 그러니까 좀 방법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어떻게 이제 피해자가 됐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까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으로서의 나체 사진 있잖아요. 이게 저기랑 똑같아요. 엠번방하고. 그 여성들한테 하는 거랑 똑같구나. 이게 남성들의 나체 사진이나 뭐 좀 그렇지만 뭐 자유행위하는 모습을 뭐 찍어서 보내라고 한다던가. 아, 그러니까 너 예. 내 말 안 들으면 예. 내가 다 뿌릴 거야. 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예. 해가지고 그런 걸 확보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내면 보낼수록 다 족족 다 캡처가 되니까 더 센 수위 시켜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조지빈 사건하고. 대상이 남자도 예. 생겼다 하는 것만 다른 거지. 심지어는 얘네가 무서운 게 뭐냐면 똑같아 조주빈이하고. 조주빈이도 자기 밑에 시키는 남자애들한테 여자분들 피해자분들 집에 가서 성관계하는 거 찍으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똑같아 여기도. 근데 여기선 남자끼리 만나서 그러네요. 남성끼리 유사성행위도 하라고 시키고요. 그러니까 남성 조직원에게 다른 남성 조직원을 유사성행위 해라. 유사 강간이죠. 유사 강간. 예, 유사 강간으로 경찰은 보더라고요. 성적 학대를 시켰다. 예.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여성 조직원한테 그 남자의 그 어린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남성께 만나가지고 걔를 일종 성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여성이 남성한테 가해하는 장면도 찍었고요. 아, 엽기예요 이거. 아니 이렇게 해서 이걸 촬영하고 이 촬영물을 이제 가지고 또 협박을 하는 네. 거예요. 협박을 하고 또 미끼로 쓰고요. 보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회원을 확보하는 거고. 네, 네. 그 회원 확보된 회원을 가지고 또 피해자로 만들어 버려. 네. 이야. 이거 완전 쓰레기예요 이거. 그래갖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는 불법 촬영 영상물이 967건이래요. 이거 아동 포르노라고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옛날 얘기는 아동 포르노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걸 제작을 한 거라 이거는. 아니 얘네들 지금 그래서 10대가 많았구나. 예. 그래갖고 여기서 아동이라 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생까지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미성년자들 있잖아요. 이들을 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피해자들을 자기가 사주한 가해자들 만나갖고 촬영을 하게끔 해서 그걸 967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54건이 이미 유포한 상황이고요. 근데 얘네들은 그 조주빈 사건하고 다르게 남성 피해자가 상당히 많네요. 네. 오히려 10대에서를 보면 남성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보다 많고 20대도 남성 피해자가 더 많고 그런데 여성 피해자는 오히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자가 더 많은 실정이죠. 네,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그 대상 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은 어쨌든 실제 이 사람을 데리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근데 실제로 사람에게 가해하고 한 거는 남성 피해자가 더 많네요, 얘네들. 네, 네. 이게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 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영상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까지는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정의원 들어가려면은 돈을 좀 내야 돼요. 조주빈은 그랬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내게끔. 내면 정회원이 돼서 네, 그 네. 영상물을 볼 수 네, 있는 네. 그런 구조였죠. 네. 얘네들도 그런 이익 그 이익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때 그 부분은 이제 추가로 아마 더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오는 거 좀 봐야 되겠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주빈이 했던 패턴이 좀 더 조직화되고 사이즈가 커졌고 그 다음에 여성만 대상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남성을 하거나 아동까지 갔다는 거 막가는 상황이었다는 거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제 추정으로는 이 목사라는 이 33세 A씨 주범 있잖아요. 얘가 동성애적 기질이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N번방을 좀 분석을 해보면 대다수가 그 운영자 있잖아요. 네. 운영자의 취향대로 가요. 아. 취향대로 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그럼 내가 범죄만 설득력. 30년 했는데 그럼. 아, 이 목사라는 인마가 동성 취향이니까 예. 남성 피해자들을 막 근데 이제 남성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문제는 남성들은 여성이라는 미끼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볼 때는 여성과 관련된 그 착취물을 만든 거는 자기가 만약에 동성애나 게이적 성향이 있다면 남성 피해자를 만들기 쉽진 끌어들이기 않잖아요.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들여 갖고 약점 잡은 다음에 니들끼리 해봐라 내가 찍어서 봐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범죄자들이 쓰는 그 자기의 호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도 목사라는 호칭으로 썼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목사라는 것은 성직자를 얘기를 하는데 성직자를 자기 직분으로 했다는 건 내가 상당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던 사람인데 요 섹터에서만 이루고 있거든 이런 개념이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 정반대 속성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예. 왜 보면 뒤에 이런 말 웃기게 얘기했는데 저 채팅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온라인 관련돼서 조사하고 연구하다 보면 아주 예쁜 미녀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근데 만났더니 미녀는 아니더래요. 반대. 예, 뭐 잘생긴 남자. 그래서 갔더니 잘생긴 남자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쓸 때 자기가 하는 행위 방식의 정반대쪽 행위를 그러니까 패턴을 이미지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목사, 집사, 전도사, 예비전도사 이래놓고 동성애 행위하는 것까지 찍었다고 하면 이놈 새끼가 이게 주 자기 취향이었지. 예, 그냥 뭐 회원들이 오고 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야, 그럼 지금 그때 조주빈 사건 이후로 그런 그 성착취라든지 이런 조직적 성착취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그 엄청 형이 세졌잖아요. 예. 특별법이 그때만 그럼요. 예, 그러면 이 지금 목사라는 얘는 이게 이제 다 드러나고 이제 잡혔는데 예. 형이 어떻게 돼요? 무기징역이에요, 무조건 얘는. 무조건 무기징역이에요. 예. 조주빈이 그때 50년 뭐 이렇게 예, 나왔잖아요. 얘는 무기징역이에요. 이거는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범단죄 적용해서 지금 구속 송치한 애 중에 조직원으로 파악된 14명 있잖아요. 14명. 얘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30년 이상 중형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 아주 미성년자 빼고는. 야, 근데 그 조주빈도 그렇게 세게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텔레그램에서 이걸 줄 줄 몰랐지. 자기들 리스트를 경찰청에. 또 있다고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 대충 듣기로만 해도 사이버 수사는 저희 대학원생들도 얘기 들어와 30-40개 정도 된대요. 자기들 파악한 것만 해도. 한국인들만 들어가 있고 한국인끼리 노는 게. 근데 그게 피해자들이 안 드러나잖아요. 창피하니까. 이분 대단한 분이고 2023년 12월에 신고하신 그 피해자 한 분 있잖아요. 이거 대단한 용기라니까. 네,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가스라이팅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이 취재가 되고 자기에 노출이 되면 그 후폭풍 사회적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네네. 그거 되게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경찰청에서는 자료 받았고 얘네 체크해서 잡고 있고 잡는 과정에서 아마 이 추가적인 여죄가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여기 들어온 아이들 중에 요 엠번방 말고요. 다른 엠번방에 복수로 이제 교차 회원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쪽을 또 추가해서 좀 털어낼 수가 있어요. 마약 사건 같이. 그 부분을 노리고 지금 경찰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아무튼 이 그 목사라고 불리는 30대 나쁜 새끼야 이건. 예, 총책을 비롯한 14명. 예. 정말 엄벌에 처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엄벌해야 돼요. 이건 네.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 진짜 이 사람이 아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안 돼요. 완전 인격 말살이잖아요. 이것은. 예. 그래서 다행인 거는 지금 디지털 성폭력 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공기관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여기다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피해자들 빨리 연계해줘가지고 잘못하면 극단적 선택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심시키고 하는 걸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런 말씀 죄송한데 이 성착취 엠번방에 들어가서 중간에 처음에 피해자가 돼서 가해자가 됐던가 네네네. 계속 피해자로 된 10대 20대 이게 젊은 후배들 보면 가정사가 좀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럼 부모님들이 관심하고 관리를 하면 사이버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도요 그 영향을 받아요. 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조심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시간보다 온라인에서 사람 만나는 시간이 훨씬 긴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보면 이런 사건이 터져도 보호자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거나 보호해주거나 지지해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에서도 이번에는 온라인 사건도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폭력 지원센터, 디지털 성폭력 지원센터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 상담가들 있잖아요. 전문 상담 투입해 갖고 대량으로 투입이 될 겁니다. 이미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얼굴부터 깠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진짜. 이놈 새끼 검찰 넘어가서 나쁜 놈이지 이게 다 있어. 예, 아무튼 꼭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정말 이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인데 이거 네. 11살 초등학생이 아버지한테 맞아서 죽었어요. 네. 그 지난 1월 16일 날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요.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데. 초등학교 5학년 만 11세, 한국 나이 12세죠. 예. 아들 B군이 40대 아버지가 막 때렸나 봐요. 예. 때려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봤더니 애가 숨을 안 쉬고 있는 거라. 그래갖고 이제 놀라가지고 119에 신고한 거예요. 아빠가 때려놓고서는. 신고했는데 구급대가 그 인근에 그 응급구조센터 외상센터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자마자 사망한 사건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제 119하고 그 의료진 있잖아요. 의료진 입장에서는 아시잖아요. 아동학대 필수 신고 의무자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거든. 그러니까 의료진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애 피멍 들어있는데 숨은 넘어가 있지. 온몸에 멍이 들어있으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아동학대로 의심하고 네. 경찰 신고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병원 있잖아요. 병원에서 병원하고 119에서 신고한 것 같아요. 신고하니까 아버지가 같이 갔대요. 응급실에 갔는데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아이 멍 상태 보고 죄송하지만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체포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국가수에 긴급 부검 있잖아요. 이게 아이가 사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아빠는 구속영장 신청이 된 게 아니고 긴급 체포가 된 거니까 네네. 긴급 부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수에다 나온 의견은 바로 나온 게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확실히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온몸에 네. 멍이 보였던 이거와 네. 사망 사이에 관계가 분명히 있다. 이거 뭐 맞아한 거죠. 뭐. 그러니까 김복준 교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멍이 시퍼렇게 든 피하출혈 같은 경우에는 피가 손실이 난 거기 때문에 몸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얘는 피가 다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모킹을 하면서 했는데 이 멍이 든 것가 출혈. 출혈이에요. 네, 밖으로 안 나왔을 네, 뿐이지. 예, 그래서 맞아요. 온몸에 멍이 들었다면 피가 엄청나게 흘렀다는 얘기죠. 흐른 거예요. 네. 네, 실혈된 거예요. 실혈. 네.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핏줄 사이에 점점 줄어들잖아요. 네, 막아버리지. 피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주른 데다 막혀요. 그럼 결국 결과는. 심장이 멈추는 네. 그런 현상이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피 많이 흘리고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게 예. 그냥 외부로 안 나왔을 뿐이지 피부 조직에 다 피가 났다, 피가 흘렀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뭐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훈계 차원에서 때렸다. 때린 건 인정한 거네요. 이런 인정을 했는데 죽을 줄 몰랐다 이거죠. 그래갖고 이제 지난 1월 19일 날이네요. 죽을 줄 몰랐는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했대요. 했는데 뭐 하나 많아지 뭐 법원 입장에서도 증거가 명확한데 그래서 그 구속영장 발부해서 구속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엄마는 뭐 했어요? 엄마 뭐 했냐 이거야. 우리 생각 똑같은 거지. 경찰 입장에서도. 그래서 엄마를 입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에요. 아직까지 남편이 구속된 상태니까 부인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데 문제는 엄마가 때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같이. 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이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 그래 남편은 지금 현재 중형 선고 받을 수밖에 없고 왜? 아동 학대치사나 아동 상해치사 있잖아요. 네. 형량 엄청 세거든. 엄청 세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인이 이제 같이 때렸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나만 때린 거 아니에요? 쟤도 때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고 구속 상태니까 서로 못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혹시 때렸는데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가기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쪽에 한 명이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주고 보고 조사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지금 공동주택에서 살았을 거예요. 연수구 아파트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면 최소한 제 추정은 3번에서 5번 정도 이 정도 맞아 죽을 뻔할 정도로 맞은 적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애가 비명 지르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얘기를 했을 거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아파트니까요. 알겠죠. 그 밤에 터졌다면 이게 들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저 층간소음 어쩌고저쩌고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이가 학교 갔을 때도 이건 조사를 해야 돼요. 학교 갔을 때도 혹시 교사들이 애가 맞았는데도 모른 척 했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다녔을 테니까. 그래서 그 전방위적으로 아마 조사할 겁니다. 근데 이 그 5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네.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릴 데가 어딨다고. 초등학교 5학년까지 맞아요. 성장하는 동안에 응.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한 번 않아. 아니, 이거 한 번 아니 상습이에요. 예.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까 이 친구.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안해 죽겠어 얘기하면서도 애기한테. 진짜 이 너무. 그래서 참.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게 아이가 맞아갖고 이제 쓰러져서 실신할 정도인데 엄마가 몰랐다는 거 말이 안 되거든.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방조혐의 적용 100% 되기 때문에 이 건은 되고 처벌은 받을 거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맞은 거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맞은 거를 말리지 않았다 하면은 미필적 고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번 말고요. 이렇게 진짜 심하게 맞은 게 수십 차례 있었는데 그게 다 드러나면 그거 관련해서는 엄마는 거의 방조범이에요. 같이 공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애기한테 미안한데 처벌 잘 되고 수사 2차 수사에서 여자애가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게 참 40대 부모고 애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 키우면서 느끼는 게 아이도 잘 키우고 계시잖아요, 감독님. 근데 뭐 말 안 들을 때도 있죠. 근데 안 듣는 건 안 듣는 거고 설득하는 게 아버지고 어머니고 알려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애를 어떻게 이렇게 때려. 난 신우놀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진짜 이해 안 되는. 저건 이해 안 돼. 사건이에요. 예,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예, 엄마도 난 이해가 안 돼. 엄마도. 물론 어머니가 그 아버지한테 계속 맞아갖고 뭐 쉽게 얘기하면 한 거 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나빠? 그렇다더라도 애가 죽고 안 죽고는 별개 문제 이게. 예. 지금 그럴 봐야 가능성도 어쨌든 있네요. 예, 봐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얘기입니다. 좀 잘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세 번째 얘기할 이슈는 그래도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이네요. 슬프죠. 슬픕니다. 돌아가셨으니까. 네. 고3 남학생이 갑자기 쓰러져서 내사 상태에 빠졌는데 장기 기증하고 인체 조직 기증으로 1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예, 간호사를 꿈꿨다네요. 이 그러니까 고3 학생. 남학생이에요. 처음에 저도 간호사를 꿈꿔서 여학생인 줄 알았는데 남자 간호사를 꿈꿨던 엄태웅 군이에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포항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렸고요. 축구하고 운동도 잘했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 경주시의 효청 보건고등학교라고 보건의료 전문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아예 일로 진학을 했대요. 꾸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거기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간호조무사 시험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기준으로 해서 왜 간호대학 있잖아요. 네네, 4년제 간호대학 네네. 가면 간호사까지 딸 수 있으니까 네네. 그걸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관련해서 좀 대학 가면 호주에 유학 가서 호주에 유학을 가서 호주의 그 간호나 의료 시스템도 공부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혔대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아이가 쓰러져 가지고 그 지난 9일 날 울산대병원에서 그 장기 기증 그 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됐고요. 심장, 폐, 간장, 그 양측 신장 있잖아요. 네네. 그걸 5명한테 기증하고 그다음에 인체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 재건과 기능 회복을 돕고 숨졌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참. 야.
그러니까 이제 지난 5일 날이네. 1월 5일 날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갑자기 구토하면서 쓰러졌는데 포항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옮겨지자마자 위독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고3이면 네. 너무 이 공부 스트레스나 이런 데 시달렸던 거 아닐까요? 글쎄 그 사인에 대해서는 좀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그 안타까움 돌연사인 것 같긴 하고요. 예. 그 어머니가 장기 기증을 하게 된 이유가 있네요. 네, 그 태웅이가 뉴스 볼 때마다 그 장기 기증 뉴스가 올 때마다 TV에 몰입을 했대요. 그 기사에. 예. 그리고 자주 얘기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엄마 나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엄마 나도 혹시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있으면 나도 장기 기증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자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또 태용이가 간호사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의료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 뜻에 맞춰서 하자. 그래서 어머니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이런 뜻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 참 어떻게 그 부모님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완전히 쓰레기 집단이고 이 두 부부가. 야, 이 부모님이 이렇게 훌륭하시니까 애가 이렇게 잘 자라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분한테 뭐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뭐 100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결정을 하신 부모님이 진짜 훌륭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증자 돌아가신 분도 대단한 거고 네네. 그 뜻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행을 안 하는 유족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뭐 그 몸을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주냐, 장례나 잘 치주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근데 어머니도 태용이가 전문 간호 인력이 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뜻을 하늘에서라도 이뤄라 이렇게 하신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근데 참 미안해요, 저도 또 이 친구 계속 미안하네. 아, 참 어쨌든 마무리는 훈훈한 소식으로 훈훈이라고 좋은 될지 뜻 모르겠지만 좋은 뜻으로 예. 어쨌든 예. 아이가 이렇게 의미 있는 기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부지간 아동 학대가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앞두 사건은 잘 해가지고 아주 엄벌해쳐야지는 현명한 판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벤트가 있는데 라이브를 못 해가지고 이벤트 소식을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앞에 요거 보이시는 비엔알신? 예, 비엔알신은 지난번에 저희가 구정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이게 그 체지방 감소하고 복부 내장 지방, 뭐 허리둘레 감소, 엉덩이둘레 감소에 다 나에 해당되네. 줄 수 있는 이게 지금 그 홈쇼핑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꽤 이게 BNR18인가 하는 그런 성분이 그 식약처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상호 자체가 이제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제 유명해져갖고 BNRC라는 제품명 다 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가인데 아마 사장님께서 이벤트를 이렇게 해주시네요. 총 3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3분한테요. 네네. 사건 의뢰몰 팝업창 또는 사건 의뢰 커뮤니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가방. 요 가방. 찍고 있으니까. 네. 요 가방. 나도 가방. 네. 가방. 나도 가방. 예쁘다. 이거 상당히 이쁘네요. 예전에 가방 그 개밥 주는 비구니님께서 가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눔했잖아요. 그때 있었어요. 이번에는 개복수님입니다. 개복수님. 어쨌든 닉에 개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솜씨가 좋으시네요. 너무 이뻐가지고요. 저희도 아까 이 이벤트 상품 보고 너무 이쁘다. 저도 하나 가지고 싶다 막 그랬었는데 네, 개복수님이 총 7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파는 상품이 아니고 개복수님이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재능 기부하신 기부예요. 상품입니다. 예, 파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개복수님의 짧은 편지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건 의뢰를 너무너무 애정하는 시청자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꼭 시청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재능 기부하신 분 보니 저도 용기를 내서 녹화해 봅니다. 잘 만들지는 못했지만 저의 버킷리스트의 하나인 재능 기부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파우치 가방은 제가 손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예뻐가지고. 예, 7개 다 예뻐요. 예. 이 개복수님 혹시 저기 시간 되시면 제 거 따로. 왜 그래요? 사람이 사시면 아니 이거 파는 게 아니니까. 희생하는 정신으로 다 드려야지. 아니 근데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딸 좀 너무 좋아. 아 그런 게 어딨어? 네, 아마 제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네, 아무튼 네 댓글에 오늘 네, 오늘 영상에 영상 댓글에 라이브 저 댓글 창이 아니라 네,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하루 종일 또 녹화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라이브를 못해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이렇게도 그렇습니다. 했잖아. 아유 그래도 토크나면 안 라이브를 되니까. 제가 영 교수님하고 함께 라이브를 하는 모습을 저도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 아 괜찮았어요. 아무튼 잘 정리해가지고 문제 없도록 네. 김 교수님 오시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